지자체들이 엉터리 인구 예측을 기반으로 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다는 보도를 지난 이틀 동안 해드렸는데요. 실제 도시 규모보다 과도한 개발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2020년 계획 인구를 현재 인구보다 훨씬 늘려잡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5년 뒤 강원도 인구는 지금보다 100만 명 많은 250만 명, 우리나라 인구는 1억 명에 달합니다. 이 같은 엉터리 2020년 계획 인구가 수립되는 가장 큰 원인은 도시기본계획 규정 자체에 있습니다. 현행 도시기본계획은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 법의 초점이 국토의 활용, 즉 개발 행위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현재 시점에서 미래의 인구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춰 개발하도록 하다 보니 지자체들이 사회적 인구 개념을 통해 경쟁적으로 인구를 과다 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도시가 택지 개발로 인근 B도시의 인구 10,000명이 유입됐고 이후 B도시가 관광지 개발로 A도시의 인구 10,000명이 유입됐다면 결국 사회적 인구의 증가는 0이지만 도시기본계획에선 두 도시 모두 10,000명씩 는게 됩니다. 사회적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늘어나는 인구만 판단을 했지 어디서 줄어드는 인구는 판단을 안 하는 거죠. 지난 2011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바뀌었습니다. 선출직인 시도지사들이 도시 규모에 비해 과다한 개발로 이어져 예산의 낭비를 불러오는 현실을 막긴 쉽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현재 인구 8만인데 15년 후에 34만으로 잡는 지자체들이 발생했었습니다. 풀리게 과다한 수요 예측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불필요한 곳에 재원을 낭비한. 전문가들도 지자체들의 도시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 도시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당장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하여튼 문제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까? 우선 2030년 도시계획을 세우면서 아예 계획인구 개념을 없앤 서울특별시처럼 도시계획의 개념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 속에 자연적 인구가 줄더라도 필요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또 처음 수립한 기본 계획이 잘못됐더라도 5년마다 수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가 승인한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전국적으로 비교 검토하는 기구나 장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는 도시개발을 위한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삼아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지향해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 등을. 지자체들이 2030년 계획을 세우기 전에 보완장치는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인구 규모와 도시 현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예측해 현실성 있는 도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결국 도시 계획과 개발에는 국민의 소중한 예산이 쓰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